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산교육대학교 임화경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초등교육을 위한 AI 융합교육 전공의 방향에 대해서입니다. 네, 발표할 내용은요. 그동안 전공주임 교수님들이 주신 자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대학원이 초, 중등 교사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교육과정에 집중했다면 이제부터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요. 오늘은 초등교육을 고려한 AI 융합교육 운영 가이드라인의 필요성과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중심으로 좀 발표를 하겠습니다. 아래에 AI 융합 활용 소프트웨어, AI 디지털이라는 용어를 써놨는데요. 사실 저희가 운영하면서 저 용어들을 좀 혼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등인 경우는 AI 융합이라는 말보다는 활용이라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한 표현이고요. 소프트웨어 AI 융합을 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AI 디지털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잡혀야지만 융합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현재 이런 용어들을 혼용해서 쓰고 있어서 가르치시는 분들도 이걸 구분을 잘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이 용어들을 구분하지 않고 혼용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네. 교육대학원이니까 교육과정, 대학원의 교육과정에 대해서 당연히 집중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는 초, 중등 교육과정까지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AI 융합교육대학원 전공 개설 목적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운영 체계 및 목적을 잠시 보면요. 초, 중등학교 학생이 AI 기초 소양을 체계적으로 습득하고 타교과 지식의 융복합을 통한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 내용 방법의 혁신을 주도하는 현직 교원 역량 제고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 방향을 보면 초, 중등생 교육을 위해 현직 교사 재교육이 목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은 기본 방향의 뒷부분인 현직 교사 재교육을 위해서 교육과정에 저희가 쭉 집중을 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1기 졸업생이 배출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차년도부터는 기본 방향의 앞부분 초, 중등생 교육을 위해서 현재 대학원 선생님들의 교사의 역량을 현장에 AI 융합 교육으로 확산하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장의 교육 내용을 적용 확산하고 환류 과정을 통해서 AI 융합교육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업그레이드하는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초등 과정과 중등 과정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이제부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저는 AI 융합교육을 효과적으로 현장에 확산 환류하기 위해 초등교육의 특징을 반영한 수업 또는 교육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한번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초등교육의 특징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이유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네, 초등 현장에 첫 번째인데요. 초등 현장에 AI 융합 교육을 적용 가능한 시간이 있는가? 이 부분부터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그 현장에서 적용 중인 교육 과정은 2015 개정 교육 과정인데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초등에서 소프트웨어 AI 교육이 교과에 처음 도입된 시기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내용을 잠시 이렇게 쭉 보시면요. 교과군하고 비교과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전체 시간이 한 5,900여 시간 정도 됩니다. 이 안에서 소프트웨어 AI 교육은 실과 안에 17차시로 할당이 되어 있고요. 초등에서는 1차시가 40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25년까지 현재 적용될 예정이고요. 이 17차 시에 해당되는 것은 5, 6학년 군에서 학교에서 임의로 선정해서 가르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과 군에서는 17차 시로 모든 학생에게 소프트웨어 AI 관련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됐는데 이외에 범교과 학습 주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과하고 비교과 안에 범교과 학습 주제를 녹여서 가르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주제인데요. 한번 쭉 살펴보시면 소프트웨어하고 AI 관련된 주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좀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했더니 학교장 자율 선택으로 범교과 주제 안에 임의적으로 넣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초등학생이 혜택을 받는 시간은 17시간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아직 결정은 돼 있지 않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15의 실과 17차 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모든 교과에서 디지털 기초 소양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 중점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으로 AI 소프트웨어 교육을 비롯한 디지털 기초 소양 강화를 강조하고 있고요. 모든 교과 교육을 통해서 디지털 기초 소양 함양 기반을 마련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안으로 내놓은 것을 제가 발췌해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 개선 방안이라고 해서 이 표를 보시면 테이블의 오른쪽을 보면 교과 관련성이라고 해서 모든 교과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의 구성 요소를 녹여서 가르칠 수 있다라는 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것은 디지털 소양과도 많이 구분이 되는데 여기서도 용어를 명확하게 사용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정말 많이 양보해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구성 요소를.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은 교과에서 녹이기 전에 소프트웨어하고 AI의 학문적 기초 원리가 선행 교육되지 않으면 교과에서 가르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사실 그렇다면 교과에서 녹이려면 따로 소양 시간이 있느냐를 살펴봤더니 그 시간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현재 객관적으로 교육과정에서 제공하는 시간들이거든요. 그럼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초등교육은 사실 중등과 다르게 보편 교육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잠시 잊는 경향이 있는데요. 보편 교육으로 수요자 학생한테 모든 배움의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 관점에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AI 관련된 수업 시간은 몇 시간인가 이렇게 봤을 때 2015에서는 17차시, 그 다음에 2022에서는 34차시까지 확대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에서 주장하는 모든 교과에서 디지털 기초 소양, 여기에 해당이 되는 모든 교과의 소양 교육을 위한 기술 소양 교육 시간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양한 디지털 관련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진행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업들이 대부분 교사, 예비교사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이 교사의 역량 강화된 것은 사실은 현장에 있는 학생들한테 전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원이 돼야 되는데 환원되는 출구가 초등 경우 17차시밖에 없고요. 2022에서는 플러스 17차시까지 요구를 하고 있고 학교장 재량으로만 이 역량이 펼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학생의 교육에 보편 교육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AI 융합 교육의 한계점을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의 사례를 조사해서 제가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교사 학교장 재량으로 시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부담이 있다. 그래서 강제로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대로 기존에 선택해왔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초등은 체험 중심 교육이기는 하나 사고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고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단순 기술 전달 교육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가능성이라고 써왔지만 이미 변질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함축적 내용으로 5개념이 일반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능성이지만 일부 5개념 일반화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모든 교과의 디지털 기초 소양을 강화하다 보니 학습 목표와 상관없이 디지털을 무분별하게 수업에 투입하는 경향이 지금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의 소양 교육 시간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또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초등학생의 학습 발달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내용을 선정해서 학습 내용 난이도 조절에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교육은 중등과 다르게 보편 교육이고 그리고 다양한 영역의 기초 사고력을 형성하는 단계입니다. 형성이 완료된 단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초등학생의 교과 간 학습 발달 수준을 고려해서 내용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고려하지 못하고 중등 과정까지 지금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는 교육 내용의 위계와 적정화 과정이 부재한 것인데요. 이로 인해서 우리 AI 융합교육대학원의 초등교사의 AI 융합교육 역량을 현장에서 수업으로 녹여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라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초등교사들은 대부분이 비전공자입니다. 그래서 비전공자로서 우리 대학원에서 배운 학습 내용을 재구성하는 데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대학원 과정의 학문적 내용을 기초로 재구성하기보다는 AI 관련 교사 대상 연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프로그램을 그대로 현장에 투입해서 수업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수 지도한 사례들을 보면요. 연수 프로그램에서 제시된 내용들이 그대로 내용만 바꿔서 지금 출력돼서 배포되고 있는 걸 보고 있고요. 심지어 우리 센터에서 있는 내용도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어차피 정책은 저희가 어떻게 바꿀 수 없으니까 이런 한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AI 융합 교육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초등교육 현실을 고려한 수업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이 시급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향후 방안에 대한 제언인데요. 첫 번째는 초등교육의 적합성과 교육 확산, 환류. 이 환류를 통해서 후에 대학원 교육과정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이를 위한 질관리 시스템이 현재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원화된 교수학습 방법 및 교육자료 개발, 실천 사례 수집 및 공유 활성화, 교과와 연계한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 발굴, 교수학습 방법 및 교육 자료에 대한 표준화, 현장 교사 연수 및 교육 자원 환류를 위한 교육청과의 협력 체제의 필요. 이것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요. 지금은 초등교육의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여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제한적이지만 초등교육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AI 융합교육 전공의 현장 교육과 환류에 효과적인 기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오늘 말씀드릴 텐데요. 첫째는 우리 센터로부터 수집된 교사들의 의견들, 그 다음에 또 현재 현황 문제, 많이 언급됐습니다만 짧게 보고 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AI나 융합에 관한 관심을 한 2015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생각들을 조금 공유를 하고 결론을 맺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더더욱 지금 AI 융합 교육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교사 간의 프로그래밍 능력과 경험의 편차가 크다는 사실부터 해서 몇 가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차 때문에 교육 과정이나 강의 콘텐츠를 구성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교수 입장에서. 교사도 이해도가 아무래도 부족하고 그에 따른 수학의 어려움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 AI 융합 교육 대학원에 대한 만족도가 저하되는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이 부실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초, 중등 교사의 혼합 선발에 따라서 초등 교사와 중등 교사가 교육 내용도 있겠습니다만은 기대치 자체가 교사에 따른 기대치 자체도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또 있고요. 또 교육 현장에서 적용 수준, 뭐 아까 임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활용에 더 중점이 두어야 되는 초등 교육과 응용력이나 창의력 이쪽으로 더 가면 갈수록 좋겠다 하는 중등과의 차이도 한 교실에서 소화하기는 어려운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 또 방향성이나 오늘 우리가 이제 주로 논의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방향성이나 교육 과정 면에서도 첫째 그 AI 융합 교육 과정을 어떻게 정의하고 무엇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거냐 하는 것에 대한 컨센서스가 상당히 아직도 부족한 과정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모인 게 아닌가 또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각 교육 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사실은 부재하고요. 뭐 우리는 대학원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똑같이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렇긴 하나 이 과정을 마친 전국의 각 지역에서 배출된 졸업자들이 현장에 돌아갔을 때는 또 상황이 또 바뀌죠. 거기는 또 대학원 과정이 아니고 초중등 과정이니까 적정한 수준의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게 여전히 지금 부족한 상태고 그 다음에 AI 융합 교육에서 도대체 뭘 가르쳐야 할 것인가 어떤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고 다음 세대에게 무슨 역량과 메시지를 줘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부족과 또 컨센서스 부족을 위한 공유의 부족이 같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그 결과로 단편적인 AI 기술 교육에 상당히 그치고 있지 않나. 그 단편적이란 말은 사실은 AI의 가능성과 현재 적용 가능한 기술 수준만 해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특정한 한 분야, 뭐 인식이라든가 이런 분야, 오브젝트 인식과 같은 이런 것을 활용하는 기술의 반복적인 사용이라든가 특히 이제 여러 교수님들께서도 동의하시겠습니다만 창의적인 어떤 경험을 하고 창의력을 갖게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지금 있다 하는 게 일반적인 이것은 뭐 저의 주장이라기보다는 아마 대부분의 전공 주임을 비롯한 관련된 교수님들이 느끼시는 바라고 생각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각 전공 교수님이 센터를 통해서 제시하신 의견들을 제가 쭉 요약을 했습니다. 워낙 또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어떤 교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따로 표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정리를 해보면요. 인공지능에 대한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전반적으로 제대로 된 개념 이해가 우리가 훨씬 더 필요로 되어진다. 현재 많이 부족하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융합에 관해서 조금 더 그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좋겠다. AI 교육과 교과 융합 혹은 교과 융합을 넘어선 또 다른 형태의 융합에 대해서 조금 구분해서 우리가 교육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요. 또 마찬가지로 융합이 뭔지에 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고도 여러분이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미래 교육의 환경 변화를 고려한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커리큘럼이나 여러 가지 방향성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되겠다 하는 게 다음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교과 융합이 명시적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단순한 도구 활용이 아닌 이것은 이제 초등과 중등이 구분돼야 될 것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으로 중등 교육에 관한 것임을 좀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등은 도구 활용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중등 기준을 봤을 때 보다 더 창의성을 염두에 둔 그런 접근 방식의 교육이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이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이런 공유와 연관된 내용이기도 한데요.
개별적인 혹은 학생이나 교사가 어떤 질문이 있었을 때 이것을 소화해낼 수 있는 플랫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축적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것이 이제 지금 석사 과정에만 있는데요. 박사 과정 개설 등에 조금 더 지속적인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된 콘텐츠의 확보를 위해서 더 상위의 과정도 우리가 지금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만 테크놀로지, AI 기술뿐만이 아니라 정보 역량이나 차기적인 문제 해결 또 사회윤리적 요소 전반에 대한 문해력 함량이 가능하도록 교육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육 현장에서 직접 생산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AI를 적용해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겠다 이런 거죠. 이것은 이제 교육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또 뭐 간단히 예를 들면은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또 줄여줄 수 있는 것도 될 수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로 활용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반복되는 내용인데 다양한 교육 플랫폼을 또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미 있는 것들도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을 마치고 난 분들이, 교사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청이나 교육정보연구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배운 내용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초중등은 다르게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융합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그에 따른 제대로 된 AI 융합 교육이 돼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커리큘럼이 지금은 각 대학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어느 정도 표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AI나 IT 역량뿐만 아니라 조금 통섭적인 역량이 갖춰지도록 우리가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석사 졸업 이후에 대한 프로그램도 필요하겠다. 지속적인 연수 같은 것들도 필요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들 예상도 하셨고 또 각자 또 가지셨던 생각들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번째 이제 얘기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뭐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AI 전공이기도 하고 한 2015년부터 이제 융합에 관한 국제학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 컨퍼런스, 논문 발표하는 컨퍼런스 외에도 창의성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어떤 디자인 발표회라든가 또 다음 세대를 위한 학생들의 그 AI나 관련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컴피티션 이런 세 개의 행사를 일부러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제 제가 그때부터 융합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개인적으로 있었기 때문이고요. 마찬가지로 AI도 AI만 따로 딱 떼어서 생각하기보다는 현 시대에 우리가 이 AI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조금 더 상위의 관점에서 한번 보고 연계해서 우리가 교육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제 생각을 조금 뒤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한 4개의 층으로 지금 그림이 되어 있는데요. 밑에서 두 번째 층, 즉 AI, BCI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층에 있는 내용들은 현재 우리가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입니다. 이 기술들이 어떤 가치나 의미를 가져다 줄 것인가 하는 것이 그 위의 계층에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부분은 오늘 뭐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더라도요. AI는 결국 우리에게 보다 일을 적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그에 따라서 보다 많은 시간을 갖게 하는 그런 의미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든지요. 그리고 우리가 AI를 교육할 때는 이런 전체적인 사회의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 AI가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이해하는 관점에서 좀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맥락에서 이 그림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결국은 AI가 하는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보다 많은 시간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보다 많은 시간을 가지게 되었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면 이전에는 성실히 일하는 것이 굉장히 큰 가치를 가졌습니다만 지금은 훨씬 더 가치 있게 시간을 쓸 수 있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시대로 가게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AI 외에도 우리가 지금 AI 융합 교육이라는 타이틀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의 권한을 훨씬 더 강화해주는
인류 역사도 그랬고요. 앞으로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강화해 줄 것인데요. 블록체인이라든가 뭐 사이버 화폐라든가 그다음에 다오라든가 디파이 그다음에 ESG의 가버넌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AI를 필요로 하는 것들이거든요. 전체적으로 개인의 권한이 강화되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다음에 인간이 시간이 많아졌을 때 과연 무엇을 할까? 결국은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낸다. 단순하게 표현하면 의미 있게 논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었을 때 메타버스 같은 플랫폼에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예를 들어서 이미 나이 들었고 이미 나는 남자나 여자이고 이미 한국 사람이고 하는 다양한 현실 세계의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메타버스로 가고 있게 되는데요. 이때 가장 필요한 기술이 또한 AI입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 내에 아바타인 나를 학습할 필요가 굉장히 요구되거든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의 의미는 우리가 단순히 AI를 테크놀로지 개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서 AI가 가지는 역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게 이것에 대한 메시지를 같이 전달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맥락입니다. 90년대에 우리가 이런 그 핸드헬드 PC가 2007년 1월 9일에 아이폰이 나오기 전에 우리는 벌써 심지어 이것은 다 이 사진은 제가 갖고 있는 기계들의 사진들입니다. 벌써 8년 전에 우리는 훨씬 훌륭한 제품들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아이폰이 첫 번째 스마트폰으로 기억되고 있죠. 이런 경험을 우리는 사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싸이월드가 페이스북의 원조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차이를 우리가 다시 이 오차를 혹은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도 AI 교육하고 연계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핸드헬드 PC를 기술적으로 먼저 7, 8년이나 앞서 만들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에 밀렸단 말이죠. 그 차이를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요. 하나는 컨버전스고, 즉 융합이고요. 또 하나는 휴머니티, 인문학이라 봅니다. 우리의 AI 융합 교육이 혹시라도 테크놀로지 중심으로 갔을 때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도 저는 AI 융합에서 융합이 갖는 위치나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휴머니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떤 개념과 가치의 재정의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이 그림은 여러분이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올해 9월 3일에 그 신진 미술가들의 콜로라도에서 있었던 대회에서 키워드들을 입력해서 AI 플랫폼이 만들어낸 그림인데 1등을 했습니다. 물론 그 대회가 AI 활용을 미리 인정을 했죠. 그런데 여기에 논란이 많죠. 그러면 이것은 창의적인 작품인가? 이것이 상을 받아도 합당한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것이 그러면 모든 질문을 생략하고 창의적인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창의성 교육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AI 시스템이 창의적이라면 그냥 AI 시스템을 많이 만들면 되겠네요. 그런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창의성이 무엇인가, 창의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재정의도 사실은 필요하다는 거죠. 이 그림은 잘 아시는 피카소의 게르니카입니다. 이 그림이 창의적입니까? 라고 물으면 누구나 창의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앞에 그림이 창의적입니까? 하면은 반반이죠. 창의성에 대한 새로운 재정의가 필요한 거죠. 이것은 우리가 학생들을 창의적으로 교육한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창의성을 말하는 거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지금 새로 만약에 정의한다면, 저보고 정의하라고 한다면 intended message라고 합니다. 의도된 메시지가 있어야 새로운 것이 창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새롭다고 해서 창의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냥 개인적인 정의입니다만 intended message가 중요하다면 학생들에게 어떻게 의도된 메시지를 갖게끔 교육하느냐가 창의성과 연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아마 4분 좀 있는 것 같은데 2분 제가 그 7분을 쓰겠습니다. 임의로 앞에 잠깐 양해를 구했습니다. 7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융합은 무엇인가? 그러면 저는 이 한자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좀 얻은 바가 있는데요. 좌측에 있는 융합이라고 할 때 융자라는 것은 녹이다라는 뜻입니다. 녹이다는 부수의 왼쪽을 보면 가마솥 모양입니다. 가마솥의 솥, 장작을 밑에 넣은 가마솥을 의미하는 거죠. 오른쪽에는 벌레가 있습니다. 벌레 충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쉽게 우리가 동양 문화권에서는 몸에 좋은 어떤 약을 만들기 위해서 갖가지 좋은 것들을 한 솥에 넣고 형태가 없어질 때까지 끓인 것을 의미합니다. 합이라는 것은 하나를 의미합니다. 컨버전스는 다이버전스의 반대죠. 그래서 의도된 어떤 가치 있는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다양한 가치들을 한 군데에 넣어서 시너지를 내는 것입니다. 이게 융합인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반드시 멀티 디스플린이 돼야 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통찰력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창의성의 질문이 다시 통찰력의 질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융합은 퓨전하고는 다릅니다. 퓨전은 그냥 섞으면 퓨전이라고도 할 수 있죠. 컨버전스는 반드시 인텐디드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점에서 창의성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자, 창의성 이야기로 잠깐 다시 돌아가 보면은 제가 학교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이미 돌아가신 분입니다. 토렌스라는 교수님이 이 창의성의 일종의 대가로 간주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창의성을 발휘할 때는 대체적으로 5가지 단계가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그 크리에이티브 띵킹, 로지컬 띵킹 이런 여러 가지 코딩 교육이라든가 메이크업 무브먼트 할 때도 똑같은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다 창의성과 관련된 것이죠. 스템 교육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예를 들면 메이크업 무브먼트 같으면 저 위에서부터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면 한 4번째 정도 메이킹 앤 테스팅 혹은 3번째 솔루션 정도에 굉장히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AI가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시대로 가게 되면은 이 3번째, 4번째 단계는 굉장히 AI가 더 잘할 수 있는 시대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의 가치를 계속 더 유지할 수 있는 파트는 첫 번째, 두 번째, 5번째가 되는 거죠. 즉, sensitivity와 identification, communication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우리의 AI 교육, 특히 창의성에 관한 교육이라면 3번째나 4번째에 관한 AI 테크놀로지보다 그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오히려 sensitivity, 민감도를 높이고 무엇이 문제인지, 그것이 왜 문제인지, 어떤 문제인지, 그리고 그것을 왜 우리가 창의력을 발휘해서 풀 것인지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공감, 소통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한다는 것에 대한 교육이 강조가 돼야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창의성이 되지 않을까. 왜냐? AI도 얼마든지 나름대로 창의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AI도 이미 창의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텐디드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창의성이 없다라고 치부하기보다는 저는 그것을 Problem Solving Creativity라고 칭합니다. 문제 해결적 창의력은 AI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할 가치는 Problem Finding Creativity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은 AI는 전혀 현재 상태로는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한 교육과 Problem Solving Creative에 대한 경험을 동시에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린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 넘어가네요. 좀 넘겨주십시오. 예, 그래서 AI 융합 교육이 가져야 될 포지셔닝을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결국은 가장 마지막 고울은 오른쪽 아래에 있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소통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그 양극화 문제를 굉장히 갖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세대 간에도 같은 나라 세대 간에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교육의 방향성의 궁극적인 고울은 소통이 돼야 될 것이고 그 소통 앞에 다음 고울은 창의성이 돼야 될 것이고요. 이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기존 세대와는 달리 기술적으로는 AI와의 융합이 굉장히 필요로 되어지고요. 이 AI와의 융합을 보다 잘하기 위해서 문제를 잘 발견하고 잘 정의하기 위해서 인문학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AI 융합 교육이 단순히 기술에 관한 내용에 그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상황이나 현상을 이해하고 공감을 하게 되고 서로 협력하게 되고 하는 이런 교육들이 AI 융합 교육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크리에이티비티가 생기고 또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가 기존에 한 7년 정도 느낀 바를 짧게 압축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다시 우리 이제 AI 융합 교육으로 돌아와서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특정 개인이 어떤 답을 낼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같이 우리가 합해서 앞으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AI 융합 교육의 정책 연구팀이 공식적으로 설립이 되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때 초등과 중등이 나눠질 필요가 반드시 있고요. 여기에서 보다 명확한 개념 정립과 목표 설정, 교과의 가이드라인, 그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교사 선발 등등의 여러 가지 실제적인 행정에서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앞에 여러 주임 교수님들께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공유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 융합교육 학술단체의 설립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인적 자원의 교육이나 교류나 콘텐츠의 교류, 정책의 지속적인 개발 등등에 대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좋겠다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는 이 단체를 통해서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있는데요. 명시적인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여기에 접근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가지고 갈 수 있고 질문할 수 있고 제안할 수 있는 플랫폼이 어떤 지원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육부나 교육청의 적극적인 정책적인 혹은 재정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논문 발표한다든지 혹은 위에 제시한 것들이 이루어질 때 플랫폼 운영에 관한 것이라든가 교사를 선발, 연수하는 등등의 다양한 AI 융합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교육청이나 교육부만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